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대한일보 기자면서 지금 국토개발연구원 이제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국토개발에 대해서 많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러시아 때 우리 그 수교하고 그다음에 서울올림픽 저희가 이제 동서 화합 그다음에 민주진영, 공산진영 화합하는 상징으로 서울올림픽이 성공리에 이제 개최되고 그 일을 계기로 소비에트 연방이 러시아 연방으로 나눠지는 그런 계기도 됐다고 제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말씀도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이 기술적으로 우리 한강 개발, 한강 조합 개발은 어차피 남과 북이 통일된 이후에 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이 돼야 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은 제가 이제 구상한 게 1964년입니다. 놀라실 텐데 64년. 제가 우연히 그 뉴욕에 갔습니다. 사실 뭐 공부하러 갔죠. 그때는 뭐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200불인가 가지고 겨우 갔었는데 뉴욕에 가서 제가 그 반기문 총장하고 제가 저 한국의 대표로 그 1962년에 2년 전에 62년에 이제 백악관도 가고 뭐 그랬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적십자가 영향을 줘서 64년에 뉴욕에서 미국 그 내셔널 레드크로스 내셔널 컨벤션이라는 걸 했는데 저보고 연설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영어도 부족하지만 영어를 했는데 그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뉴욕의 힐튼 호텔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일어서셔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저를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게 그 지오스피어인가 그런 건데 지구 위가 어떻게 큰지 말이죠. 그걸 봐서 이게 뭐냐고 왜 여길 날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그 여학생 말이 이런 것을 좀 앞으로 해서 미래 청년들에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시연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 아니냐.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대한민국에다 그런 거 하면 안 좋겠는가. 내가 그래서 이거 우리 학생들을 전부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이거 참 이런 거 잡아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엑스포를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64년에 동경올림픽을 한단 말이죠. 그때 그냥 순식간에 머리에 떠오르는 게 Why not in Seoul? 이렇게 돼가지고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이상하게 설명하는 거 보면 건축도 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조경도 하고 이게 정책학도 하고 자꾸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 올림픽이 됐지요. 근데 그 과정에 이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 총장이 나한테 전화해다 대고 그런 말을 얼마 전에 하던데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저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제가 이제 구자춘 시장한테 그 메인 스테디움을 만드시게 했는데 그때는 메인 스테디움이라는 게 올림픽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을 못 하죠. 그랬을 때 국립 경기장이라고 부르고서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그 커패시티가 얼마냐 그래서 한 10만 정도 들어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니 혹시 올림픽을 한다면 그 주경 오프닝과 클로징 세리머니를 할 만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올림픽을 해야 되겠다고 정책화돼서 몰고 나가는 국무회의를 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내가 들은 거는 남도구 총리가 계셨고 신병현 그때 경제부 총리 그다음 노신영 외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있어서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 반기문 총장한테 한 얘기인데 반 총장이 저한테 그대로 그때 국무회의 때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좀 뜻밖의 이런 얘기가 젊은 교수가 한국의 실정을 모르고 현실을 모르고 물정을 모르고 이런 걸 하자 그러는데 나라가 경제가 겨우 올라갈까 말까 지금 이거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락하게 만드는 역적 같은 대안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있는 거죠. 역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역적 아니잖아요. 지금 지나가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일단 통과가 됐는데 그리고 저기 바덴에서 우리나라 서울로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걸 진행하는데 진행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이 생각했냐면, 자, 곽용훈 교수의 생각은 좋지만 이 시설하는데 돈이 드니까 장충체육관, 뭐 서울대학교 체육관, 뭐 한양대학교 수원에 있는 거 이런 체육관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올림픽 못하죠. 왜냐하면 무슨 복싱을 하러 장충체육관에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볼리볼을 하러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뭐 어디 수원까지 가고, 그럼 이렇게 그 스펙테이터들은 오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봐야지 여기서 절로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사례도 없고, 제가 71년 뮤닉 올림픽도 가봤고, 그 64년에 결정했으니까 저 가봤고, 78년에 몬트리올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또 84년에는 물론 LA도 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원 요새 얘기한 78만 9천 평 선수촌 기자촌 있는데, 거기 저 앞부분에 몽촌 도성인데 78만 9천 평 잠실 계획을 구획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다가 올림픽 공원을 만들지 않고는 올림픽 못 합니다. 안 하시면 반환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노태우 내무부 장관이었어요. 그 내무부 장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실장이 이병기고 제 후배, 그래서 이병기 실장, 이거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할 일이 안 되니까 저기 빨리 노 장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장관실에서나마 전부 좀 불러주시오. 그랬더니 이원경 장관, 뭐 체육부 장관, 또 이대역 하던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혹은 최 장관, 전 대사, 뭐 그 장관실에 꽉 차 있었어요. 좀 이런 정도 규모로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올림픽 못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환하셔야 됩니다 하고 좀 심한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에 다들 뭐 이렇게 그런데 노 장관 얘기가 이거 돈이 들고 예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게 돈 들긴 하지만 생각 없이 이렇게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뭐 광고 뭐 이런 게 전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런 공사한 비용을 제가 계산해 봤고, 이미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수영장, 실내 수영장도 있고 체육 중고등학교도 있고 뭐 그 벨로드롬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 돈이 오히려 남습니다. 그리고 선수촌, 기사촌은 그렇게 지어서 분양하면 그 국민들, 거기 살 분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얼마 남는 거냐, 그렇게 해서 2천억 정도 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 300억 남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그분하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일단 올림픽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87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일단 1월 달에 박종철 사건에서 때려서 하고 죽는 사태가 1월 달에 벌어요. 그 야단 났잖아요. 그때 이 87년. 그 다음에 그 마유미 사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비행기 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시 가족들이, 옥시들이 많았어요. 그 김포공항에서 나오는데 그 쓰레기통에 시계 폭탄이 있었는지 나오는데 터져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조사를 해보세요. 그런데다가 또 이한열 문제 생기죠. 6월 달인가. 뭐 이게 우리나라 올림픽 못한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큰일 났더라고요. 저 64년부터 생각하고 나라를 발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동경에 몇 년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때 이번에 했지만 문제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올림픽 평화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레이간 대통령 당시, 그다음 부시 아버지가 그때 부통령하고 뭐 투투라는 분하고 뭐 마다 테라사든지 평화상을 타신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모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윤보선 대통령, 함석헌농 뭐 여러분들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분들 모셔다가 올림픽 평화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그 어필 포 피스라고도 평화를 호소했더니 전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냥 사인을 해갖고, 레이간 대통령부터 사인해갖고 당신한테 어그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그 고무적인 상황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공산권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북방 정책과 관련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때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자님? 그 생각. 저는 보니까 고르바초프가 마침 서기장이고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에서 그 오픈 도어 팔러시와 개혁이라는 것을 개혁 정책을 쓰고 있는 분이고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지 2개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가지고 절대 보이콧하지 말아주십시오. 80년에 보이콧해서 젊은이들이 못 가고 84년에 또 보이콧해서 못 가고 88 올림픽 때 또 보이콧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의 평화의 재전이라고 그래놓고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요번엔 보이콧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글라스노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어긋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라고 부탁했는데 근데 편지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그 가져가시는 분이 국내에 있는 외교관 아주 책임자 분이었는데 저보고 막 선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는 너희 나라의 문제도 있고 나의 나라에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절대 이거 발설하지 말고 난 좋은 취지니까 가서 전달하겠다. 누굴지도 전달하는 사람도 얘기하지 말라. 그 전달을 했어요. 근데 피드백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편지를 내가지고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당신이 오면은 IOC 헤드코어로 임시 쓰고 있는 신라 호텔 옆에 남산에 그 고르바초프의 리셉션 하우스를 질 테니까 그 내가 이미 그 당시에 연보현 시장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한 4, 5개월 됐죠. 연보현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연 시장 이거 빨리 만들어서 할 테니 도와달라. 그리고 필요하면 요걸 그 보안 조치를 요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게 지어졌습니다. 그 부랴부랴졌는데 한옥으로 짓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 석가래 같은 거를 사실 콘크리트로 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분이 편한 그 식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서 보냈고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도 되시고 그런 사이에 또 만나 뵙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서울에 롯데호텔에 오셨어요. 고르바초프가 라이사하고. 그래서 그때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괜찮습니까? 좀 이런 얘기는 생생한 얘기인데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나보고 앉으라고 그러더니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편지를 받고 그래서 있었는데 김일성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트랜스사이베리아 레일웨이를 타고 한 열흘 걸렸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근데 와서 얘기를 장황하게 해서 Comrade, what do you want to say? 뭘 얘기하려고 그런 게 요지가 뭐냐라고 자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서울을 격리해. Isolate Seoul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어떻게 하느냐? How do you do it? 하고 물어보니까 Let's boycott Seoul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콧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좀 줄이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자기는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 말을 당신한테 전하니 메모화에 쓰시라.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런 와중에 그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만나는 일들이 아주 스무드하게 다 풀리고 제주도에서 아주 기분 좋게 만났죠. 그 제주도도 사실 제가 관광지 개발 계획을 70년대 관광 숙박 시설 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가장 어린 멤버가 돼가지고 제주도 그때 당시에 70년대에 내려가서 중문 지역 발전해 놨는데 시작해 놨는데 거기 가서 마침 만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거기서 같이 걷고 서귀포 앞을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노태우 대통령은 뭐 정치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더 잘하시고 여하튼 서울 올림픽 때문에 그 북방 정책을 잘할 수 있었게 됐죠. 그런 것 때문에 90년부터 두만강 개발 계획이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만강 개발 계획이 UN 책임자기도 하고 대한민국 대표기도 하고 해서 평양에 들어가서 92년, 93년에 들어가서 두만강 개발 계획하는데 거기 한 600평방미터에서 낮은 선봉 지역만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서울이 607평방킬로미터 비슷해. 훈춘과 그 경신이라는 중국하고 여기는 포시엣과 자루비노 이런 쪽으로 해서 에스페리시만 근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삼각존, 이제 큰 삼각존 나웃과
블라디보스톡 이쪽에 연길, 청진, 그래서 대삼각주에서 그 개발하는 계획에 기본을 제가 세워준 것은 북방 정책의 어떤 그 전진 기지랄까? 그걸 거기다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전부 벌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조금 기여가 됐기를 바라는 거죠. 뭐 제가 그때 뭐 일대 전체를 토문이라고 안 했습니까? 두만강변의 연변에 도문이라는 지역이 있죠. 도문, 연길, 용정. 그러니까 윤동주 같은 사람은 안 되고 용정이고 거기죠. 이제 그 지역이죠. 도문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강은 그냥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아시다시피 뭐 바이폴라에서 G2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멀티폴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세 개의 메이저 축이 있어요. 그게 북미 축하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이쪽하고 유럽이죠. 근데 동북아시아에 여가 중심이잖아요. 북경이 있고 남경이 있고 동경이 있고 서경은 없습니다만 중심에 있기 때문에 베세토라는 단어도 있고 블라디보스톡 상에서 상서불이라는 얘기도 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허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인천공항을 바로 그냥 덤벼들어서 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이건 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안개도 많이 껴서 시야가 어디기 때문에 안 되고 이북과 가깝기 때문에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김포공항과 같은 사이즈인데 왜 그거다 하는 일이며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갯벌을 왜 환경 친화적으로 하느냐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 환경부 장관이 손숙이라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곽 박사 이게 지금 괜찮은 일입니까?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게 이루어졌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계에서 1위로 그냥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넘게 하잖아요. 이제 와서는 그러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런 거를 할 때 반대를 자꾸만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정치 논리로 자꾸만 하게 되면 이제 이만큼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사료 정치로 자꾸 망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허구도 남은 것 같은 부분이.